안녕하세요. 퍼스널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기문입니다. 최 대표님, 지난 시간에 온라인 광고 전체적인 분류나 각각의 특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북 광고의 구체적인 종류를 알아보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광고를 이용하면 좋을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네이버 광고하고 페이스북 광고 언제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은지 거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페이스북 광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들 자랑일 수는 있는데 우리는 유입부터 전환까지를 다 책임집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지네 자랑이고요. 그렇죠.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 광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채널로 해보고 나서 이제 보통 전환이라고 그러죠. 네.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어떤 사례들을 보면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네이버 쪽의 유입이나 이런 그 전환이 잡히는 게 평균적으로 한 절반이에요. 절반 그렇죠. 이상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페이스북 광고는 유입은 광고를 일정 정도 하면 유입에는 분명히 기여를 합니다. 네. 뭐 적게는 한 20%에서 한 30%? 그러니까 유입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딱 이게 결과에 가가지고 전환 쪽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요. 10%는커녕 0%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이게 이제 황당한 거죠. 아니, 분명히 그렇죠. 유입은 20%, 30%를 했는데, 왜 전환 쪽에서는 이게 0%대가 나오냔 말이에요. 이 광고 입장에서는 그래서 페이스북 내 돈이 완전히 헛 나간 걸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포드 들어가시죠. 그렇죠. 그걸 뭘 모르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야, 페이스북 광고 꺼 이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효과도 없어. 그게 이제 그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페이스북으로 20%, 30%가 유입이 됐다는 얘기는 그 20%, 30%가 그냥 놓은 게 아니고 일단 한번 우리 상품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 첫 인트로 역할을 해준 거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인지된 사람이 진짜 물건을 나중에 사야 되겠다고 판단됐을 때는 페이스북 광고에서 처음 노출됐던 그 인지도, 그 이름이 생각이 나서 결국 네이버 가서 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조금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의 구매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광고가 즉각적으로 끝 전환까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실제로. 거의 없죠.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1차 유입된 사람들이 머릿속에 인지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결국 사고자 할 때는 네이버 쪽 넘어가서 검색한 다음에 사는 그런 일반적 구조를 갖기 때문에 전환으로 가면 무조건 네이버 쪽이 많게 나오게 돼 있어요. 거의 다 네이버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지 단순히 그냥 페이스북 광고에 결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 효과 없네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제 그 순간 진짜 좀 쓸만한 제가 페이스북은 그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쓸만한 사람들을 걸러오는 이 채널을 내가 버리는 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페이스북 유입 광고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로직,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하시면 설령 페이스북의 어떤 유입 역할만 좀 보이고 전환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네이버한테 어시스트를 하느라고 애를 썼구나. 이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해주셔야지. 얘는 왜 골을 못 넣으라고 자꾸 닥달을 하면 스위스 보고 꼴등하고 페이스북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그렇죠. 교수님, 페이스북 광고를 빌려서 보통 타겟 광고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페이스북이 원래는 이제 그런 용도. 그러니까 우리 쪽 상품에 관심이 있을 법한 사람들만을 쪽에 걸러내가지고 클릭까지 연결해오는 정도를 이제 메인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이런 게 가능하죠. 페이스북은 추적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사람 베이스로. 그러면 내가 이런 광고를 하나 딱 보여줬더니, 얘가 나중에 이렇게 뭐 딴 짓을 했다고 쳐요? 뭐 네이버를 경유를 했든 뭘 했든 간에, 그 다음에 자기가 즐겨찾기 해놨든 간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뭐 이게 한 달이 지나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그러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보통 한 달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추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처음 우리 쪽에 한번 노출돼서 광고를 클릭하더니 결국 한 달쯤 지나서 이 물건을 사네 라고 판단되면 그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우리 광고를 한 번이라도 노출이 되면 사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 이 DB를 페이스북도 안 버리고 갖고 있죠.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친구한테 저번에 그 30대 다이어트용 그 전단지를 보여줬더니 결국은 한 달 뒤에 샀어 라는 만약 그 기록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스북이 뭔 짓을 하냐면 30대 여성들에게 다이어트 광고를 하고 싶은 광고주는 저한테 맡기세요.
전 누가 그 물건 샀었는지 알아요. 그렇죠. 난 알아요. 그러면서 강력하죠. 그렇죠.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전환 광고를 해보십시오. 전환 광고. 예. 구매 전환 광고를 하시면 제가 30대 여성들한테만 그 광고를 뿌려드릴게요. 그것도 30대 여성 중에서 물건을 샀던 사람들한테 살 뿌려드릴게요. 확률이 아주 높을 사람들. 그게 이제 DB가 쌓이기 전에는 못하는 일인데 DB가 일단 만들어지면 할 수 있는 이제 광고 상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처음에는 인지도를 확보하는 단계, 1단계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관심을 좀 더 유발한다고 그래가지고 트래픽 광고를 비롯한 뭐 게시물 참여 광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동영상 조회 광고, 뭐 기타 등등의 이 참여,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 와가지고 어떤 정보를 조회하거나 뭐 좀 더 뭐 댓글을 남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을 이제 2차적으로 해요. 클릭 유발 광고를.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전환 광고라는 걸 하게 만드는데 그 전환 광고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어떤 사람이 전환 운동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 추적된 흔적이 남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광고를 집중적으로 뿌려주는 광고죠. 당연히 성과는 높죠. 처음에 그 데이터가 없을 때는 뭐 고만고만 할 수 있는데 이게 구매하는 행동 정보가 누적이 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정보이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죠. 그만큼 단가도 높고. 그렇죠. 그게 이제 잘 됐다, 효과가 좋았다라는 소문이 돌면 이제 광고주들이 이제 경쟁을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효과가 감감되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의 이제 종류를 크게 보면 인지도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달 광고. 도달 광고라는 건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그 랜덤하게 그 도달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도달 광고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을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제가 뭐 지역을 서울시의 뭐 중심부 서울시청으로부터 5km 반경만 해라. 5km 반경.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오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명동 남대문 시장하고 동대문 시장까지를 그 경유하는 비율이 거의 60%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방문자 관광객 중에 거의 60%는 그 동대문 서울시청으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뭐 좀 아래로 내려오면 이태원, 좀 더 올라가면 안국동 여기까지 그 반경 5km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7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만약 우리 서울 시내에 와서 해외 관광 목적으로 온 사람들한테만 뭐 우리 음식점 혹은 우리 뭐라고 그러냐 면세점? 면세점 무슨 쇼핑을 만약 광고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타겟을 좁힐 수 있다. 내가 원하는 타겟만 좁혀가지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한테만 도달시킬 수 있는 광고예요. 나이도 좁힐 수 있고 성별도 좁힐 수 있고. 핵심은 페이스북이 모바일 베이스로 움직이고 대부분의 80%가 모바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모바일이 접속된 위치로 추적을 하면요 광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좁힐 수 있냐면요 1km 단위까지 좁혀요. 그래요? 모바일. 하다못해 네이버의 광고를 지역 세팅을 하려고 해도 보통 9단위 이하로는 안 되거든요. 뭐 구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글은 그냥 나라나 뭐 이 정도 단위로 되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지역명으로 좁히라고 그러면 지금 그 시 군단위 정도까지 돼요. 근데 그걸 더 좁히고 싶으면 그 페이스북 광고 옵션에서 도달 광고 옵션에서 위치가 보통 디폴트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접속하면 대한민국이 디폴트 옵션인데요. 대한민국을 지워버려요. X로 지워버리고 나면 전 세계 지도가 하나 땅 떠요 밑에. 그럼 그 세계 지도를 계속 확대를 해가지고 서울이든 뭐 어디 뭐 대전이든 내가 원하는 지역을 하나 찍고 계속 확대시키면 그리고 나서 핀을 이렇게 갖다 딱 박을 수 있어요. 핀 설정 해가지고 딱 박으면 그때부터는 디폴트 16km로 정해지는데 그걸 슬라이드로 줄이면요 1km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켄터키 프라이즈 집을 하는데 기껏 해봐야 우리 이 배달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우리 쪽에 와서 직접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뭐 두세 정거장밖에 안 돼. 그러면 2-3km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만 우리 그 광고 뿌려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의 그 도달 광고는 특히 로컬 영역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위치 타겟팅을 킬로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요소고요. 또 이제 그렇게 뿌렸다고 쳐. 이게 도대체 이 광고를 봤어 안 봤어?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이게 페이스북이
인지도 상기 목표라는 어떤 그런 그 조건을 또 걸면 그 광고가 누군가한테 뿌려졌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우리 노출된 광고를 기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추적을 해주는 광고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랜덤한 그 설문을 보낸다고 그러거든요. 네. 광고를 일단 노출한 다음에 뭐 한 이틀 정도 이내에 네. 다시 이 사람한테 어떤 설문을 보내가지고 그 광고를 이 사람이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봐가지고 그 인지했음이 확인될 때에만 차징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용도의 광고예요. 네. 상기도 광고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제공을 해줘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네. 그 도달 단계의 광고. 도달 단계의 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관심을 좀 더 깊게 한다고 그래서 관심 유발 단계인데,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뭐 클릭 광고죠. 클릭 광고. 트래픽 광고라고 불러요. 네. 트래픽 광고에서 랜딩 페이지라고 그러죠. 우리 사이트에 일단 정확히 들어와야지 그렇죠. 그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그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쭉 해주는 건데, 트래픽 광고에서 조금 여러분이 유의하실 점들은 그 최저가 옵션이 네. 기본은 보통 링크 클릭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광고를 노출해 놨을 때 결국은 클릭하고 들어오도록 했던 목적의 광고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사실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경우는 비록 클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바일로 뜨는 광고잖아요. 네. 간혹가다 우리 사이트에 너무 뭐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게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로딩을 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꺼버리죠. 기다리질 않아요. 네. 그래서 한 3초만 넘어가도 그걸 못 기다리고 딴 데 나가버리거든요. 1초도 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껏 우리 광고를 노출해가지고 분명히 클릭하긴 했어. 근데 네. 결국 안 보여진 거잖아요. 네,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들어오는 경우에만 한해서 이 광고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측정을 해라. 네. 이거를 최적화의 조건으로 삼아라라고 하면 그때는 페이지 조회 최적화라고 그래요. 페이지 조회를 측정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클릭 버튼이 누르기만 하면 성과로 잡았던 거를 지금은 보통 이제 페이스북이 가능하면 그냥 페이지 조회까지로 잡으세요라고 권장을 합니다. 저도 그걸 권장을 하는 편이고요. 네, 다만 중요하죠. 단순 링크 클릭보다 페이지 조회까지 하라고 그러면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단가가 그건 감안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 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내가 성과를 잡겠다 그러면 그런 그 최적화의 옵션을 단순 링크 클릭이 아니라 페이지 조회로 잡으시면 조회로.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이 최저가 조건은 몇 가지 더 있어요. 네. 단순히 노출을 중심으로 해라. 그러면 좀 더 많이 뿌려주는 어떤 그런 효과. 그러니까 네. 한 사람한테 2번, 3번 막 그 반복 뿌려서라도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옵션을 줄 수도 있고요. 네. 또 마지막에 있는 옵션이 뭐냐면 일일 고유 도달이라는 옵션도 있어요. 일일 고유 도달. 그건 뭐냐면은 왓챠에 뿌려줄 건데 한 사람한테 너무 여러 번 뿌리면 스팸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한 사람한테 하루에 한 번씩만 보여줘라. 꼭 뭐 2번 노출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런 옵션을 일일 고유 도달. 고유란 말이 이제 유니크, 순이라는 뜻이거든. 순 방문자 뭐 그런 뜻이니까 크게 보면 트래픽 광고는 그렇게 4가지 정도의 그 최적화 옵션이 있는데 가능하면 페이지 조회를 그냥 권장한다. 뭐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그 관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페이지에 우리가 게시물 올리잖아요. 그럼 그 게시물에 대해서 참여를 일으킨다는 광고가 있어요. 광고. 게시물 참여 광고. 우리가 페이스북에 페이지 운영하다 보면 포스트 하나 띵 올리고 나면은 바로 그 옆에 그 버튼 하나 붙는 거 보셨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게시물 홍보하기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바로 네가 올린 게시물을 그냥 놔두면 자발적으로 가는 게 10%도 안 되니 돈 주고 광고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각자가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신이 올린 무슨 글이 다른 게시물에 비해서 뭐 보통 85%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광고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올리신 그 게시물이 다른 게시물이 여태까지 보였던 반응에 비해서 최상위 95% 이상의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그 효율을 보이고 있다. 보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효율이라는 건 이제 막 참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좋아요를 해주거나 댓글이 붙거나 뭐 공유를 해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광고해라. 이왕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있는 그 게시물을 광고를 하는 게
더 플러스 효과가 생기니까 광고를 억지로라도 하면 머리 좋네.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미끼를 던지는 거죠. 예. 안 하면 안 될 수 있도록. 예. 거기 보면요, 최소 비용으로 가능한 최대 도달비를 보여줘요. 이것도 낚시입니다. 실제로는 가능치로 최고 친 거지, 실제로는 최소치와 최대의 그 치가 있는데, 예. 중간값 정도 보장해줘요, 중간값 정도. 그러니까 너무 그 최대치 속지 믿지 마시고, 말고. 그리고 만약 예. 굳이 그런 게시물 참여 광고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꼭 하나 좀, 빠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링크를 꼭 넣으세요. 링크를요. 예, 결국은 이게 트래픽 광고가 아니고 페이지에 있는 게시물을 보여주고 거기에 사람들의 참여를 유발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참여를 안만 일으킨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페이지로 우리 사이트로 넘겨오지 않으면 그렇죠.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액션이. 그럴 바에는 단 한 명이 넘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본문 링크 우리 쪽이 쇼핑몰이나 우리 홈페이지로 넘어오는 그 랜딩 페이지 그 링크를 네. 꼭 그 게시물에다가 붙여가지고 단 한 사람이 넘어오더라도 추가로 넘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으셔야 되는데 꽤 많은 분들이 보면 그 이 게시물 참여 광고를 하실 때 본문 링크로 유인하는 링크를 빠뜨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참여를 유발하려고 하는 광고라면 네. 본문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쇼핑몰로 넘겨오는 링크를 빠뜨리지 마시라. 그런 걸 좀 한번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환 광고 쪽에 대해서는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네. 전환 광고는 그냥 하고 싶다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구매 전환을 가장 대표적인 전환이라고 보지만 꼭 구매 전환만 전환을 보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만약 내가 굉장히 비싼 상품을 팔아요. 뭐 치과 상담 아니면 무슨 뭐 얼굴 성형 이런 건 막 한 번 그 견적 내면은 막 몇백만 원, 막 1,000만 원도 넘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거를 단순히 뭐 광고 하나 달랑 보고 바로 주문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겠어요? 네. 무조건 이건 상담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상담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되잖아요. 상담 이런 받은 것만 경우는 해도 그렇죠. 전환이죠. 이런 경우는 이걸 구매 전환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상담 뭐 신청서를 작성한 접수만 거는. 해줘도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럴 네. 때는 뭐 지금 폼을 완성했다. 네.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주문서를 작성했다든가 작성했다. 요것도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런 걸 많이 잡아내려면 네.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쇼핑몰에 그 각각의 단계마다 이 사람이 어느 단계까지 들어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픽셀을 따로따로 심어줘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픽셀을 전체적으로 심는 얘기만 했지, 네. 그 각각의 단계별로 쓰는 추가 어떤 요소를 잡아내는 픽셀을 심는 건 깊게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쇼핑몰이면 쇼핑몰, 아니면 홈페이지면 홈페이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단계별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 단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쇼핑몰을 만약 예를 든다면 우리가 물건을 본다. 처음에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다. 그러면 상품의 어떤 특정 상품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꼭 뭘 봐요? 맨 먼저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죠. 네. 이 상세 페이지를 추적하는 그 이벤트 값을 단순 페이지를 본다는 페이지 뷰하고는 다르게 뷰 컨텐츠라고 일러요. 뷰 컨텐츠요? 이건 구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페이스북도 그 네. 변수를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뷰 컨텐츠를 봤다는 얘기예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갔다. 상세 페이지 조회라고 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 그 상품을 살 의도나 어떤 그런 관심이 있어. 네. 그럼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장바구니에 넣어놓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계산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넣어놓고 봐요. 예, 일종의 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넣어놓고 봐야지 뭐 나중에. 그거보다 더 좋은 상품이 다른 어떤 그렇죠. 쇼핑몰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하겠지만 또 이 물건 사놓고 또 다른 거 얹어서 뭐 패키지로 그렇죠. 예, 2개 이상을 살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장바구니 넣어놓고 시작을 해요. 네. 그럴 때 이걸 이제 add to cart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드 투 카트. 예, 그래서 이제 그 옵션을 쓰는 게 표준 이벤트 add to cart. 네. 예, 장바구니 담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담긴 담아놨는데 예, 마지막 이 사람이 구매 완료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구매 완료를 안 하면 결국은 담아만 놓고 네. 그냥 딴 쇼핑몰로 나가버렸거나 아니면 오늘은 이만 그냥 이거 내일 구경한 가자. 걸로 끝. 예, 사는 건 나중에 살게 라고 네. 나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끝까지 주문 행동을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도 추적을 해야만 네. 이런 광고가 가능하죠. 저 사람이 분명히 우리 사이트에 와가지고 그렇죠. 상품 상세 페이지를 받고 장바구니까지 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건을 산 흔적이 없어. 네. 그럼 중간에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사이트 상품 상세 페이지 와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들 중에서 물건 안 사고 간 사람만 만약 잡아서 광고를 하고 싶으면 물건을 사고 간 사람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방문자, 장바구니 담은 사람 빼기 물건 산 사람, 완료한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사고 간 사람만 남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만 어떻게 해요? 광고하면. 아이, 왜 사지 안 사셨어요? 제가 10% 쿠폰 하나 더 보태드릴 테니까 사세요. 라고 그분들한테는 10%짜리 쿠폰 하나 달라가지고 다시 광고를 하는 거죠. 픽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상품 상식지를 받느냐, 장바구니에 넣느냐, 네. 완전 물건 구매를 완료했느냐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추적 픽셀을 심어놔야만 전환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게 없으면 전환 광고는 뭘 전환했는지 알아야지. 예. 장바구니 담는 것도 전환이고요. 예, 상품 상표를 봤다는 것도 내 전환으로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전환을 했는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놔야만 할 수 있는 광고예요. 막연하게 픽셀 하나가 심는 게 아니라 예. 단계별로 예. 목적에 맞게 픽셀을 심어서 그 목적에 맞게 그렇죠. 광고를 하는 게 예.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는 나중에 이제 그 전환 광고를 딱 이제 그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전환이 있는지 없는지가 얘가 보여줘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녹색이 녹색. 네. 녹색 버튼으로 구매라고 떠야지, 아, 이건 구매 전환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 거기 장바구니 담기 이게 만약 녹색으로 뜨면, 아, 이건 장바구니 담기까지 전환을 추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 쇼핑몰에 그런 그 잡아낼 수 있는 픽셀이 심어져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녹색, 빨간색 이렇게 그 이미 표시가 되도록 돼 있고요. 네. 거기에 만약 초록색이 하나도 안 뜬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태로는 전환 광고를 하실 수가 없어요. 할수 없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그 도달 단계 광고, 네. 그다음에 관심을 유발하는 참여 광고, 그다음에 전환 광고 이렇게 크게 참여 세 가지 종류별로 예, 이런 정도의 광고들이 있다. 아. 들어보니 정신 없죠? 캠페인의 목표에 따라서 수도 많은 그런 어떤 종류의 네. 그런 광고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광고를 쓰는 게 좋은지 흔히 페이지 팬을 늘리는 광고, 게시물 도달을 높이기 위해 게시물 홍보하기 광고를 네.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광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제일 많이 이제 그 제가 페이스북 광고 하시는 분들을 네. 보면 페이스북 광고 하세요라고 여쭤보면 예, 한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 있잖아요. 그 게시물 홍보. 게시물 홍보.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예. 글 하나만 올려도 예, 보면 게시물 홍보하기라는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광고할 수 있으니까 네. 하긴 쉽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광고를 우리가 보통 할 때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이미지를 써야 되지? 그렇죠. 뭐 동영상을 뭘 써야 되지? 예, 카피는 또 뭘로 써야 예. 돼? 이걸 못해요, 사실. 어렵죠. 예, 전문 대행사를 뭐 끼워서 하면 또 모를까. 특히 이제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렵죠. 본인이 직접 광고를 만드세요 그러면, 카피 한 줄은 못 써요, 쉽게. 맞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고르는 거. 하고 싶어도 광고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페이스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광고가 만들기 어려우시면 좀 전에 게시물 올린 거 있잖아요. 그 게시물을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냥 뿌려드릴게요. 그 게시물을 그냥 홍보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예. 내가 사진을 올렸든 동영상을 올렸든 뭐 텍스트를 썼든 그냥 게시물 자체를 광고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예. 제일 쉬운 광고고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네. 광고를 만드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죠. 네. 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점. 게시물까지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많은 어떤 반응이 나오고 참여가 나오면 뭐 할 거예요. 결국은 그 참여나 반응을 일으켜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마지막 목표는 네. 우리 쇼핑몰로, 우리 홈페이지로 오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게 연동이 안 되면 거기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게시물 참여 광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건 장점이어서 네. 부득이 하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으나 네. 어떤 형태로든 그 게시물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쪽 사이트로 넘어올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만들어놔라. 링크를 붙여놓든 뭐 어떻게 소개를 하든 네. 상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그런 그 문구들을 써가지고라도 네. 더 자세한 알고 싶으면 넘어오세요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이트 오시면 더 좋은 덤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라든가 뭔가 그 페이스북에 있는 그 페이지 게시물에서만 그치지 말고 네.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요소를 꼭 좀 넣어가지고 광고를 하시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광고 카피, 문구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낼 수 있는 그 광고긴 하지만 네.
그런 추가적인 그 유입 요소를 붙여서 내지 않으면 네, 효과가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다. 떨어진다. 예, 예. 그래서 그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돈을 안 내도 사람들한테 그 전달이 자연 도달이라고 그러죠. 자연 도달이 될 수 있는 게 보통 페이스북 페이지의 어떤 그 이 게시물의 특성이기 때문에 네. 구독자가 많으면 예, 팬들이 아주 많아지면 내가 굳이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광고도 광고지만 팬들을 늘리는 광고를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옛날엔 그게 됐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페이스북이 어쨌든 그 브랜드 페이지에 대해서 사람들 네. 그 뭐 브랜드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 도달률이 꽤 됐었거든요. 네. 한 뭐 20%, 뭐 많게는 뭐 25%. 지금 많이 떨어졌죠. 지금은 한 우리 쪽 페이지에 팬이 한 10,000명 넘어간다, 만도 안 되죠. 한 뭐 2, 3천만 넘어간다 그래도 실질의 도달률이 15%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200명, 300명. 그러니까 만약 1,000명을 우리가 팬으로 갖고 있다라고 네. 하면 그 중에서 한 150명, 200명. 네. 그러니까 한번 그 내가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글을 올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 광고도 안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글이 몇 명한테 도달되는지가 다 찍혀서 보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뭐 한 3,000명 넘게 이렇게 팬을 보유를 하고 네. 있어도 그 뿌려보면 나갈 그 보통 다른 특별한 어떤 그 내용을 주지 않으면 한 500명, 600명? 그러니까 한 15%, 20%를 못 넘겨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상황이니까 그거 가지고는 충분한 어떤 우리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목적,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해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된다는 목적으로 팬을 늘리자라고 한들 의미가 예. 없다, 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라고 해도 100명의 팬을 내가 갖고 있어도 15명한테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 85명한테는 안 간다는 얘기인데 예. 결국 그거는 광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그나마 조금 비율을 높게 그 자연 도달을 시켜줬지만 지금은 거의 뭐 10% 미만, 뭐 많으면 한 15% 이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게 사실상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껏 돈 들여서 팬을 늘리는 광고를 해 보셔봤자 별로 의미 없다. 85%에 대해서는 도달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돈 들여서 열심히 팬을 모으느니 예, 그 돈을 갖고 계시면 차라리 게시물 하나라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게시물 도달을 늘려라.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권장을 하는 편이죠. 오늘 말씀 네. 들어보니까요, 페이지 팬을 모으는 광고나 네. 게시물 홍보하기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트래픽 광고나 네. 전원 광고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라는 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걸 하고 뭐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페이스북 광고는 아까 이제 단계별로 그런 종류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광고에 쓸 수 있는 그 양식들이 또 있어요. 네. 그거는 꼭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을 그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 그 탭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어떤 탭이 있냐면 샵이라는 탭이 있어요. 샵.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길 원하는 분들이나 네.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샵. 꼭 좀 쓰셔야 되는 탭인데 우리 물건이 뭐 아주 뭐 그 백화점식으로 막 마트식으로 팔아서 굉장히 구색이 많다면 또 네. 다른 문제지만 우리 보통 소상공인분들이 그 취급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특히 농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1년에 몇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게 그 뭐죠? 그 생산물 몇 가지 뭐 이런 네. 거밖에 없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굳이 쇼핑몰을 따로 운영하기도 애매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 그 페이지에 있는 샵 기능을 이용하면 거기다가 그냥 물건, 올리기만 하면. 우리 물건 그 이미지 하나 올리고 네. 그다음에 그 이름, 상품 이름 올리고 가격 이렇게 올리면 바로 이게 상품처럼 등록이 되거든요. 샵의 일종의 제품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정말 큰 규모의 쇼핑몰을 그 큰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춰서 하는 그렇죠. 분들 같은 경우도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카탈로그라는 게 있어가지고 카탈로그. 제품 카탈로그를 아예 파일로 올려주면 그게 뭐 100개든 1000개든 한꺼번에 올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샵 탭에다가 제품을 뭐 수작업을 하나씩 올렸든 뭐 카탈로그를 이용해가지고 뭐 전체 파일을 올렸든 그렇게 올려놓으면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냐면 컬렉션 광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컬렉션 광고요? 그 컬렉션 광고가 뭐냐면 이 뭐죠? 컬렉션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이렇게 네, 진열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 대표 상품 하나 딱 이미지나 동영상 올려놓고 그 밑에 우리 그 샵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쫙 그 격자식으로 쭉 나열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바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모바일로 쭉 보내면 아 여긴 상품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네. 뭐 이게 좀 몰다운 몰이네 이런 그런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컬렉션 광고도 좀 쓸만하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 샵을 이용한 컬렉션 광고 말고 우리 CF 광고 있죠, TV에. 네. 예.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대부분 80%가 모바일로 봐요. 예. 그러니까 모바일로 만약 그 TV CF 같은 광고를 뿌릴 수 있다든가, 아니면 혹은 내가 어떤 상품을 홍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네. 막 본격적인 홈페이지를 내가 만들 수는 없어. 홈페이지를 뭐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통 랜딩 페이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랜딩 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런 광고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내가 그 웹서버를 뭐 빌어가지고, 예, 홈페이지를 하나 짜긴 힘들어. 그쵸. 이러면 그냥 모바일용으로 간단한 어떤 CF형, 미니 랜딩 페이지 같은 걸 모바일용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걸 뭐라고 페이스북이 그러냐면 캔버스라고. 캔버스. 예, 캔버스. 백지장의 또 합폭이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쉽게 얘기하면 뭐 동영상을 넣든, 뭐 여러 가지 사진 이미지를 여러 장을 넣는 뭐 네. 슬라이드를 넣든, 이미지 한 컷을 넣든, 거기에 뭐 카피를 큼지막하게 뭐라고 쓰든, 네. 마지막에 지금 당장 구입하세요. 뭐 이런 콜 투 액션 버튼이라고 그러죠. 이 버튼까지 넣어가지고, 근데 랜딩 페이지네. 예, 그렇죠. 캔버스. 모바일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캔버스 양식이라고 캔버스. 합니다. 그래서 그 캔버스 양식도 예전에는 만들기가 좀 복잡했는데, 지금은 아예 템플릿을 다 줘요. 뭐 비즈니스, 당신의 비즈니스를 홍보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당신의 쇼핑몰의 어떤 제품들을 홍보하고 싶으세요? 템플릿이 다 예, 구비되어 그래서 있어요. 크게 한 3가지 이상의 그 템플릿을 미리 주고, 이 중에서 원하는 어떤 그 디자인을 아예 선택을 하세요. 네. 라고 딱 선택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카피 갈아 끼우고, 이미지 사진 갈아 끼우고, 동영상만 이렇게 다른 되게 넣어주면 돼요. 쉽네요. 예. 딱딱 넣어주고 나서 예. 쭉 보고, 미리 보기 하셔야죠. 그러면 미리 보기 딱 눌러놓으면 그 미리 보기 링크가 제 페이스북 폰으로, 폰으로 이렇게 알림이 와요. 예. 그래서 딱 눌러봐가지고, 이렇게 TV CF를 모바일로 보듯이 스크롤 했을 때, 이상 없이 잘 됐네. 그러면 그 양식을 이제 저장 딱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저장된 양식을 언제든지 꺼내가지고 광고로 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미지 하나 달랑 써서 뿌리는 광고나, 동영상 하나만 달랑 쓰는 광고보다 훨씬 좀, 좀 다채롭게 보일 수 있죠. 네. 다이나믹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노출한다고 해서 광고비를 더 받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페이스북이 광고비를 좀 싸게 해주는 유일한 경우는 동영상 조회 광고는 유튜브랑 경쟁하려고 거의 반값에 그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반값에요? 예. 그리고 남들 광고 한 번 도달하는데 아까 10원 네. 줘야 된다고 그러면 5원. 동영상 조회 광고는 보통 한 4원, 5원만 돼도 이게 도달이 일어나요. 네.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광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컬렉션 광고를 쓰든 이런 캔버스 양식을 쓰든 뭘 네. 쓰든 그 광고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더 비싸게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도달비는 일단 거의 뭐 한 10원 전후로 네. 그 정도 평균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왕이면 한번 도달시켰을 때 사람들한테 좀 더 주의를 끌 수 있고 시선 어떤 그 클릭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광고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쓰시는 게 예. 도움이 되거든요. 초보자들이 실질적인 활용 방법에 대한 좋은 팁이네요.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 하나, 페이스북 광고의 결정판이 뭐냐면 다이내믹 광고라는 게 있어요. 다이내믹 광고. 예,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샵에 있는 상품들을 무슨 뭐 컬렉션이나 어떤 네. 캔버스 양식을 이용해서 좀 더 보기 좋게 꾸리는 거 이외에 네.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우리 사이트에 한번 사람들이 왔는데 상품이 너무 여러 가지여가지고 도저히 저걸 보고 간 사람한테 그 상품 광고만 해줄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아예 저 사람이 무슨 상품을 보고 갔는지를 자동으로 캐치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간 사람한테 보고 간 상품을 자동 광고로 만들어가지고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글의 그 동적 리마케팅 광고라는 게 있는데 그걸 흉내낸 광고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사이트에 와가지고 뭔가를 봤으면 그 상품을 본 상품이 어느 상품인지 나한테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자동 매칭을 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광고를 하려면 페이스북의 다이내믹 광고라고 하는 건데, 먼저 페이스북 광고 서버에다가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에요 라고 각각의 고유 아이디를 넣고 예. 상품의 이름, 그 다음에 이 상품의 그 상품 상세 페이지에 대한 링크, 그 다음에 그 링크하고 연동되어 있는 이미지, 이걸 쭉 연동을 시켜가지고 최소한 페이스북이 필요로 하는 10가지 정도의 기본 필드를 만든 파일을 네. 만들어서 먼저 올려줘야 돼요. 이거 보통 이제 피드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피드 파일을 먼저 올려놓고 나면
페이스북이 이제 아까 했죠. 추적을 쭉 해가지고 네. 이 상품을 이 사람이 열어봤네 안 열어봤네 이거를 딱 아이디별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아이디에 있는 상품을 보고 갔어요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요? 이 상품 아이디랑 연동되어 있는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 링크하고 이미지 링크를 조합을 해서 그 사람한테 그 광고가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페이스북의 다이나믹 광고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이나믹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올려주는 이 파일을 제품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카탈로그는 일반 그 개인 광고 계정에서는 허용을 안 해주고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즈니스 관리자라는 회사용 계정을 따로 만드시면 그 메뉴 중에 일부에 제품 카탈로그 등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려놓고 이 다이내믹 광고를 사용을 하시면 쉽게 말하면 물귀신처럼 한번 내가 보고 갔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보고 갔던 그 상품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상품 광고까지도 가능하죠. 페이스북에서는 저기 대표님한테 상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페이스북 갖다 사랑하고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 드물 것 같아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때 다이내믹 광고까지를 내가 했다. 그러면 이제 산 넘고 물 건너 그 페이스북 광고의 그 장점들을 최대한 다 활용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 시간에는요, 페이스북 광고의 여러 종류와 활용 방법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온라인 광고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못다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구글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사실 페이스북이 워낙 제 전공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떠들으라고 그러면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는데 거의 뭐 페이스북은 거의 다 근데 문제는 페이스북만으로 지금 장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의외로 많은 경우에 지금 그 추적 광고의 상당 그 영역 부분이 구글도 좀 쓸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점점 타겟팅이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뭐 내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저걸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뭐 어느 지역으로 할까요? 이걸 지금 우리 마케터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미 구글도 스마트 잠재 고객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 얘기할 때 좀 더 하겠지만 스마트 잠재 고객이라는 건요, 내가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트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구매 전환까지를 가면 그 사람을 쭉 추적을 하는 거예요. 구글이 알아서. 니네 사이트에 온 사람들 중에 이 사람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환까지 간다. 이 사람들의 특성만 가지고 모아줄게. 그냥 구글이 알아서 전환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모아주는 어떤 그런 타겟을 스마트 잠재 고객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이제 페이스북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타겟팅을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광고, 광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도달 광고만 뿌려도 되는데, 혹은 트래픽 광고만 뿌려도 되는데, 아까 이제 최적화 옵션을 뭘로 할 건가를 고민하라고 그랬죠. 클릭을 유발하는 걸로 최적화를 시킬 거냐, 페이지를 조회하는 사람으로 최적화를 시킬 거냐. 요 조건만 주면 페이스북 광고를 실제로 해보시면요. 초기에 링크 클릭이 한 뭐 50번 발생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뭐라고 뿌리냐면 머신러닝 초기 최적화 중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안내문이 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고민하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는 그 목적을 해줄 것 같은 사람을 저희가 지금 추적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추적 광고와 더불어서 구글 추적 광고의 어떤 원리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지금 타겟팅을 그 자동화시키고 있는지까지를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해외 이렇게 사이트 마케터들 보면 페이스북 인공지능 광고 뭐 많이 그렇게 얘기들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얘기들입니다. 타겟팅을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세상 많이 변하고 있네요. 마케터들한테는 그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왜? 타겟팅을 여태까지 내가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내 실력이었는데 알아서 해주니 이제는 네 머리 필요 없어. 우리한테 맡겨 이거거든요. 마케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네요. 하여튼 구글 대단한 것 같아요. 구글 역시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페이스북 광고에서 구글 광고 플랫폼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봤으면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발신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